뜨게 하는 마린입니다. 오늘은 룸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룸투어냐고요. 제가 뜨게만 하는 방은 아닌데 저의 취미 방이랄까? 그냥 세컨드룸? 저희 집에서 혼자 북향인 방이 있어요. 다른 방은 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지금 이 방이 혼자 북향이어가지고 햇빛이 좀 잘 안 들고 대신에 방에 되게 큰 붙박이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간 드레스룸처럼 사용을 하는 방인데 여기에 이제 옷 말고도 평소에 좀 매일 사용하지 않는 물건 이런 것들을 막 창고처럼 처박아 놨다가 뭔가 방도 되게 널찍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책상도 놓고 뭔가 뜨개질 용품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좀 여기서 쉬면서 뜨개도 할 수 있고 뭐 일기도 쓰고 뭐 이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렵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본 기념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제 뒤에 책장이 있는데 뜨개책이 막 엄청 많진 않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래 한 칸을 뜨개 관련 책장으로 꾸며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많긴 하네요.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여기가 거의 꽉 찼고 책으로 보면서 뜨개를 하는 게 요즘에는 좀 쉽지 않아진 것 같아요. 아이패드를 너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종이책을 보면서 뜨게 하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지고 그전에는 무조건 다 책 보고 떴거든요.
근데 사람이 정말 습관이 무서운 게 편리한 기계에 한번 길들여져 버리니까 다시 옛날 종이책으로 돌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종이책에 있는 도안으로 뜨더라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로 본다든지, 뭐 굳이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아이패드에 넣어서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책, 요새는 그런 거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PDF 도안과 하드카피 도안이 있는 경우에는 PDF를 선호를 하는데, 왜냐면 아무래도 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보관하는 것도 일이고, 책이 그리고 생각보다 좀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어디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 꽤 큰 짐이 되는 게 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도서나 PDF 파일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렇게 책 자체가 멋지거나 그러면 좀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기 푸 피규어랑 푸 인형이 조금 놓여져 있는데, 제가 완전 푸 오타쿠거든요. 되게 꼬맹이 때부터 저의 최애 캐릭터인데, 그래서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러면은 푸 못 보던 인형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사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저기 있는 푸 인형은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인형이고, 작년 가을에 올랜도 디즈니 월드 갔을 때 거기서 구매해온 인형이에요. 무슨 슈타이프라고 엄청 유명한 테디베어의 원조격인 그런 무슨 독일 회사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푸 인형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좀 디자인도 요즘 나오는 푸 같지 않고 되게 빈티지스러워가지고 색감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해봤습니다. 저거 말고도 집에 푸 인형 진짜 많거든요. 막 이따시만한 것도 있고, 정말 오래된 빈티지 인형, 요만한 인형도 있고 많은데, 어릴 때는 모든 소품을 다 푸 캐릭터 상품으로 가지고 다닌 적도 있어요. 중학교 때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저랑 별로 안 친하고 그냥 저의 이름, 얼굴 정도만 아는 친구들은 너 땡땡이 알아? 그러면 걔 뭐 이런 식으로 통용이 되었던 그런 푸 오타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최근에 사모은 피규어나 이런 걸로 조금 아래를
꾸며줘 봤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돌돌이, 푸 돌돌이. 이거는 아마 디즈니랜드 도쿄에서 사온 거고, 확실히 일본에 가면은 굿즈가 정말 귀엽고 다양한 게 많고, 그리고 푸 캐릭터가 뭔가 애기들이 좋아해서 그런지 항상 보면은 막 어린 아기용품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이런 생활용품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뭐 애기들 턱받이, 무슨 이유식 식기 막 이런 게 푸로 많이 나오고, 뭔가 푸 관련된 굿즈가 별로 없는데, 도쿄는 가니까 역시 오타쿠의 나라답게 모든 캐릭터를 이렇게 귀여운 굿즈를 많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어렵게 구해온 것입니다. 지금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 가족들이 돌돌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게 거의 캐릭터별로 있거든요. 미키미니 당연히 있고요. 그 알라딘 지니도 있습니다. 이거 막 알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알린은 안 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소중한 푸. 그래서 이거 말고도 푸 캐릭터로 된 제품이 뭔가 많습니다. 푸 인형을 뜨고 싶진 않고요, 별로. 그냥 파는 거 사고 싶지, 인형은. 제가 코바늘로 뜨면 별로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푸 일러스트가 들어간 인타르시아 스웨터라든지 이런 거는 떠보고 싶거든요. 근데 디즈니가 저작권에 민감해서 그런지 뭔가 도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디즈니에서 공식으로 캐릭터 디자인이 인타르시아 패턴이 들어간 스웨터 도안집 막 이런 거를 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은 그 이제 절판됐다 뭐 이런 것만 있고 실제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쉽지만 어디 나오면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뭐냐면, 이거 예전에 제가 영상에도 뜨면서 막 영상 찍은 적도 있는데, 요거 모자로 뜬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버킷햇이라고 자투리실로 뜬다고 해서 뜬 거고, 막 이거 머리카락 튀어나온 것 같다, 웃기다 막 이러면서 만들었던 건데, 어떻게 우연찮게 사이즈가 요 이케아 조명에, 요거 뭔지 아실 거예요. 이케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저렴한 조명이거든요. 테이블 램프. 근데 여기에 뭔가 정말 맞춰서 뜬 것처럼 딱 맞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전등갓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짠. 예쁘죠? 그래서 아주 흡족하게 사용 중이고, 이제 요 윗칸에는 주로 프로젝트 백이나 파우치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쓰려고 막 뜨려고, 아직 캐스트온은 안 했지만 뭐 요런 거 곧 뜨려고 준비해 놓은 그런 실들이 있고요. 트롤리. 이케아에서 구매한 트롤리입니다. 이거 워낙 유명템이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고, 로스코그인가? 트롤리 중에서 조금 큰 사이즈. 이거 3단으로 된 트롤리고요. 예전에 한번 핑크색 나왔을 때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이제 뜨개 용품 워낙 자잘한 게 많으니까 정리하기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뜨개템 정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바늘이 있고, 코바늘, 대바늘, 조립식, 줄바늘 다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해놨고, 장갑바늘 뭐 이런 것도 따로 좀 꽂아놨고요. 가위는 이제 재봉용 가위, 수예용 가위 이렇게 있는데, 수예용 가위가 훨씬 잘 드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작아서 갖고 다니기 편하고, 요런 거. 이거는 그때 막 김대리님이 엄청 자랑하셨던 바늘 이야기에서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진짜 잘 들고 좋습니다. 캡도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좋고. 근데 제가 제일 손이 자주 가고 많이 쓰게 되는 가위는
요거예요. 요거는 누가바니츠에서 산 거거든요. 요거는 진짜 잘 들어요. 갑자기 목소리 커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잘 들어요. 모양도 예쁘고. 요거를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산 가위는 요거 구불스. 요거는 끝에 이렇게 뭉툭하고 해가지고 뭐 찔리거나 다칠 위험이 좀 적어 보이고 또 이렇게 감춰져가지고요. 요것도 어디 가방에 쏙 이렇게 넣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사봤는데, 요거는 절삭력이 얘만은 못한 것 같아요. 얘가 절삭력은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선물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 가위 너무 좋아서. 실 말고 다른 거 자르면은 날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꼭 실만 자르시기를. 실 자를 때 쓰는 가위는 실만 자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가위 이런 쪽가위도 뭐 이거 뭐 사면 사은품으로 많이 받고 그래서 쪽가위도 많이 있는데, 이건 사은품 아니네요. 크로바네요. 이 쪽가위는 털실은 잘 안 잘리는 것 같아요. 얘는 뭐 단추 달거나 이런 거 할 때 면실 사용했거나 자수실 같은 거 사용했을 때 쪽가위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코바늘을 2개 케이스에 나눠서 담아놨거든요. 이제 이 필통에 들어있는 거는 그립이 따로 없는 이런 식으로 된, 그립이 따로 없는 요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손잡이, 고무로 된 손잡이가 없는 그냥 미끈한 코바늘은 여기다가 넣었고요. 고무 손잡이가 있는, 이렇게 알록달록 고무 손잡이가 있는 코바늘은 여기다 넣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케아 건데 이게 원래 미술용품, 붓 이런 거 정리하는 필통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다 고무밴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얇은 손잡이 없는 코바늘은 그냥 매끈매끈하고 두께 차이도 없으니까 여기에 고정이 안 돼요. 그냥 쑥 빠져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통통한 고무 그립이 있는 코바늘은 여기에 안정적으로 잘 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코바늘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그죠? 바늘은 다 갖고 있어. 이런 거 자석으로 붙는 요 다이소 용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스티치 홀더랑 이런 플라스틱 마커 같은 거 투명창 있어서 바로 보여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이거 원래 티캔인데 귀엽죠? 자잘한 거 정리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뭐 들어가 있냐면 요거 리드롤더, 구글스 거 그냥 다 사요. 너무 귀여우니까. 구글스만 있냐 아니고요. 요런 것도 있어요. 이거 아디. 제가 빨간 하트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늘 끼우는 거고요. 이건 딱딱한 이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사이즈별로 있습니다. 얇은 바늘, 굵은 바늘 쓰게끔 코스에 따라서 있고, 뭐 조립식 바늘용은 이런 거 케이블 끝에 마개 이런 거 있고요. 정리해 놓는 케이스 귀엽죠? AC Purchase, 여기 덴마크 차 브랜드인가?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좋아요. 차 진짜 향이 끝내줘요. 홍차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거 워낙 유명한 브랜드여가지고 프랑스의 유명한 마리아주 있잖아요. 그 마리아주도 막 엄청 환상적인 향으로 유명한데
저 AC 펄치스는 그 매장 딱 들어가자마자 완전 막 무슨 동화 속 세계에 혼자 들어온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막 어떤 되게 황홀한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너무 향긋한 차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냄새 뭐냐, 이 향의 차를 사고 싶다 이랬더니 그분이 이제 여기에 너무너무 다양한 차 종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나는 향이기 때문에 어떤 한 종류의 티 냄새는 아니고 대신에 우리 뭐 가게의 가장 시그니처 차를 마셔봐라 이러면서 막 시향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진짜 그 매장에서 나는 그 향의 차가 있으면 진짜 트럭으로 쟁여오고 싶을 정도로 그 매장 자체가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다 종합적인 거겠죠? 꼭 그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 매장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막 차들이 촤르륵 이렇게 서랍에 담겨져 있고 되게 오래된 약장 같은 데 담겨져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깨끗하게 유니폼 차려입으신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막 이렇게 차 향도 시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막 손님들 이렇게 다 하나씩 신중하게 막 냄새 맡아보면서 차 고르고 있는 그 모습이랑 분위기 막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한테 그런 엄청난 강렬한 기억을 남겨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들어가자마자 진짜 냄새에 완전 반해버려가지고 거기서 그때도 좀 사왔지만 그 이후로도 저 브랜드의 차를 종종 사서 먹고 있습니다. 짱입니다. 그 마리아주의 유명한 웨딩 임페리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열 차 좋아하시면 저 브랜드 차도 엄청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막 룸투어 한다고 영상 찍었는데 곰돌이 푸 얘기하고 있고 홍채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제일 아래 칸에는 그 색색깔 자수실이랑 제가 먹은 단추는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요런 칸에 칸칸이로 이렇게 단추 넣어가지고 보관하고 있고 예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수 있어가지고 여러 개 사서 이렇게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실은 어떻게 정리해도 좀 깔끔해 보이기 힘든 것 같아요. 막 색도 다양하고 텍스처도 다양하고 막 어떤 건 볼이고 어떤 건 타래고 콘이고 막 이런 식으로 형태도 다양하다 보니까 뭔가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아예 막 그 바느리하기 콘사월처럼 그거는 정리해 놓은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가 오브제로 어떤 아트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거고 제가 실제로 쓸 실을 정리해 놨는데 그 모습이 예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는 도저히 그 깔끔한 느낌이 나질 않아서 그냥 저는 저렇게 하얀 통 안에 다 넣어놨고요. 그나마 탈의실 몇 가지는 그래도 좀 보이게 진열하고 싶어가지고 두 칸을 원래는 저렇게 그 박스 안 쓰고 넣어놨었는데 그 두 칸마저도 지금 하나는 다시 펠트 박스에 넣었습니다. 깔끔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뜨개를 많이 하냐 하면은 사실 별로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고 꾸며놨는데 이제 뜨개를 할 때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요새는 야구 시즌이니까 거실에서 야구 보면서 뜨개를 할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러고 있어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뜨개를 뜨는 것보다는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서 뜨는 게 훨씬 많기는 하다. 근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영상은 찍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 식탁 앞에서 찍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여기는 영상 찍는 방으로라도 살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처음 여기서 앉아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래서 뭐 제목은 거창하게 룸투어라고 했지만
사실 뭐 룸투어를 할 것도 없고 그냥 방 청소했다 생생내는 영상이 된 것 같지만 어쨌든 요거는 WIP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소매 고무단 뜨고 있는 거고요. 이게 엄청 오래된 WIP거든요. 재작년? 그 전인가? 하여튼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원래 바늘이야기에서 되게 모헤어 한 겹으로 시원하게 뜨는 가디건 도안이 있어요. 도안을 샀다가 모헤어 아니고 요거는 싸기안이거든요. 슬로우 스텝이라고 하는 양말 뜨는 실인데 요게 굵기도 얇고 그 나일론이 포함된 양말실이어가지고 보풀 같은 것도 잘 안 나고 되게 내구성이 좋은 실이거든요. 이걸로 뭔가 좀 그냥 정말 편하게 막 입을 얇은 기본 가디건을 뜨고 싶어가지고 그 모헤어 가디건 도안을 이용해서 요 싸게안으로 가디건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 무매잖아요. 그래서 싸게안이 또 바늘도 얇단 말이에요. 3.5mm라서 3.5mm 고무단 3mm. 그래서 뜨다가 좀 실증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바디 앞뒤판 다 떠가지고 어깨입기까지 해놓고 엽선 입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거의 방치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함뜨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함뜨가 이제 문어발 청산 함뜨예요. 그래서 문어발 여러 개 있는 거를 좀 F5를 바짝바짝 하자 하는 그런 함뜨여서 처음에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요 가디건 소피아 가디건이랑 옥수수 스웨터랑 또 하나 뭐지? 슈톨렌 가디건 그렇게 제가 막 문어발 쌓아놓고 있었던 게 많아가지고 그거 3개를 좀 F5 하겠다 하고서는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다 막 소매 정도만 남은 수준으로 이제 멈춰있던 문어발들이어가지고 금방금방 3개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진짜 오래된 완전 오래 묵은 요 가디건을 한번 완성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소매 한 짝은 다 떴고요. 마지막 소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뜨면은 조립해가지고 버튼밴드 돌리고 하면은 이제 부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또 벌써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다들 여름뜨기 하시고 하던데 아시겠지만 제가 여름뜨기 별로 안 좋아하고 코바늘 뜨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영 흥미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얇은 편물이라도 좀 잡아보고자 요거를 요새는 뜨고 있습니다. 함뜨방 되게 재미있어요. 다들 정말 뜨친 자들이어가지고 하루 종일 뜨개 생각밖에 안 하고 뜨개 얘기밖에 안 하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소피아 가디건도 덕분에 빨리 F5를 했고 요거 F1 얘기를 좀 해보자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일본에서 실 사와가지고 요 단추랑 해가지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일본에서 스와치도 막 떠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생각보다 문어발이 많아가지고 완성은 조금 늦어졌는데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 좀 색깔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아요. 되게 밝은 빨강 같고 얘는 어두운 빨강이고 좀 톤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유난히 좀 카메라로 찍었을 때 차이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아요. 실물은 이 정도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질감이 달라가지고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피아 가디건은 이제 워낙에 작가님 원작이 되게 강렬한 그 빨강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이렇게 원작실은 아니지만 빨강으로 따라 뜬 거거든요. 근데 도안 자체가 엄청 이렇게 깔끔한 마감을 추구하신 것 같아요. 그 점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카라도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고요. 이 끝단이 매력이거든요, 진짜로. 여기 보시면 메리아스를 말리지 않게 하려고 고무단을
진짜 한 단 이렇게 한 3단인가 떴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옆 트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이 깜찍한 가디건이고 포켓도 달아보라고 되어 있는데 전 포켓은 안 달았거든요. 네, 요 소매 고무단도 예쁘게 마감이 됐고 엄청 깔끔하죠. 요런 정말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모사를 사용하면은 예쁜 작품이 나오는 그런 도안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이제 그냥 떴을 때 여기 끝단이 너무 막 오그라들고 말려가지고 야, 이게 블로킹을 한다고 모양이 잡힐까? 그냥 작가님 원작실을 살 걸 그랬나? 작가님이 원작실로 이렇게 떠서 입고 찍으신 사진 보면은 엄청 딱 각져 있고 편편하게 딱 모양이 예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징어 같아가지고 절대 저렇게 안 될 것 같은 막 불안감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킹을 진짜 빡시게 했거든요. 탈수도 많이 안 하고 제가 원래 블로킹 진짜 약간 대충 하는 편인데 블로킹 매트에다가 핀도 촘촘하게 꽂아가지고 아주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겠다고서는 했더니 진짜 기강이 잡혔어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반듯한 모양의 마감이 되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작가님 도안대로 잘 따라서 뜬 다음에 블로킹을 잘 해주면 반듯하게 예쁜 모양이 나온다. 소피아 가디건을 F5를 했습니다. 근데 이 끝단이 말리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블로킹으로 잘 해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말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말리게 하려고 이런 더블 니팅 디테일을 주신 것 같은데 제 손 장력이 문제인지 실이 그런 건지 원작은 되게 엄청 반듯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 뜨신 것도 보면 다른 실로 뜨셨는데도 다 좀 반듯하게 나오셨길래 저의 손의 장력의 문제인가 아니면 블로킹을 하면 괜찮을 것인가 한번 열심히 기강을 잡아보겠습니다. 아주 귀엽죠? 워낙 강렬한 색상이라서 그런지 물 빠짐이 조금 있습니다. 세 번에 껐어요. 거의 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뒤에 푸랑 뭔가 커플룩 입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제가 빨간색 옷이 거의 없거든요. 빨강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뭔가 옷으로 입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색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빨강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완성하고 나서 벌써 꽤 몇 번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도 아무도 제가 뜬 거라고 믿지 않아요. 이제 무한메리아스 편물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블로킹 각 잡아서 딱 해놓고 하니까 모양이 반듯반듯해가지고 별로 뜬 것 같은 느낌이 안 든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뭐 립서비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이즈도 넉넉하니 마음에 들게 나왔고요. 기장이 생각보다 조금 짧은데 그냥저냥 약간 크롭 스타일로 잘 입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기장이 짧은 듯 해가지고 이 작가님도 샘플 사진 찍을 때 스커트에다가 코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바지보다는 스커트 코디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스커트 아니면은 원피스. 그래서 그렇게 매치해서 입어보려고 합니다. 얇은 부분도 나오고 매듭 넣는 것보다 이게 나아. 그렇긴 해요. 저도 매듭 너무 싫어해가지고. 매듭 넣으니까 소리. 짜잔. 와. 그래. 아 저희 진짜 맞춰 입은 것 같아요. 그죠. 트윈로. 근데 암소리는 너무 예쁘다.
확실히. 이거는 뭘로 쓰셨어요? 이거 제가 지금 뜨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모헤어 이런 거를 뜨려고 준비는 해놨는데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또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도안 하나 정도는 뜰 것 같고 코튼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여름 편물 좀 떠보면 좋지 않을까. 탑이나 반팔 가디건 같은 거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냥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함뜨방에서 다음 함뜨 주제를 정하는 투표를 할 건데 거기에서 뽑히는 거를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름 도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여름 도안 아닌 게 뽑히면 여름 도안을 하나 정도는 뜨지 않을까. 그 민소매 탑이나 약간 베스트 같이 된 탑 있죠. 그런 종류를 하나 또 뜰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빌마탑 여름실로 떠가지고 엄청 잘 입었거든요. 여름 원피스 같은 데 걸치면은 완전 짱이어가지고 요런 거는 좀 여름뜨개로 몇 개 더 떠볼만 하다 싶어서 반원 도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소개하게 될 것 같고요. 저의 방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깔끔함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어떻게 해도 깔끔해지지 않는 방이랄까?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